안녕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각은 10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 36분입니다. 한국 시장은 오늘 개천절로 휴무죠. 근데 미국 시장은 어쨌든 지표 발표가 계속 발생되고 있고, 이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 발표를 통해서 아마 조정이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의 이제 주요 지지 저항 구간에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바로 지지해서 올라가는 건 쉽지 않다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지만 바닥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이제 등락을 거듭하면서 어느 정도의 횡보성 이런 가능성이 좀 더 열려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시장이 어제까지는 지표 발표로 나름대로 시장이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었던 상황이라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급등락성 모습을 주요 종목들 위주로 이제 보이기는 있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도 좀 지켜보긴 했는데 시장 지표 발표들이 아주 나쁘지는 않았어요. 아주 나쁘진 않았고 여기 나왔던 이제 ADP 지표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약간 이제 이정표들이 약간 변동성이 생기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대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갑자기 급등한 조금씩의 모습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실질적인 방향성 혹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에서 큰 변화가 있느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중요한 고용 관련된 지표들 그리고 ISM 비제조 관련된 지수들이 나오겠죠. 올해 4월 달이었나요? 4월, 5월 넘어가면서부터 시장이 굉장히 급변동을 한 5개월 정도를 하고 있는데 방향성은 위쪽으로 맞죠. 위쪽을 맞는데 여전히 급변동을 하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장세가 4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4월, 6월, 8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ISM 비제조업 이 지표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수요일 넘어가면서 목요일 오늘 목요일 날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보는 이유가 오늘 사실 오늘까지 보고 내일 한국 시장 열리면서 지표를 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릴 것들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영상을 오늘 좀 찍어봅니다. 아무튼 이제 연속 실업 청구나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그리고 ISM 비제조업 지표들이 이제 나올 거니까 또 목요일 오늘 좀 지표들이 또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FOMC 위원 연설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오늘 내일 그리고 여기 민간 비고용 고용 지표들이 또 나오긴 하니까 오늘 내일 정도에 영향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한국 시장이 굉장히 외국인 손에 놀아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현물보다는 파생 시장 쪽이겠죠. 선물과 옵션 쪽 시장들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급변동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반도체 시장이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고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 바스켓 매매를 통해 가지고 시장 밸런스를 맞추고 있긴 한데 그러다고 지표가 완전히 꺾여서 지수가 아래쪽으로 꺾이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목별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쉽지 않은 장이에요. 잘못 얻어 탔다가는 종목에서 완전히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주요 종목으로 결국엔 돌아온다라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괜히 지금 같이 이제 변동성이 심하고 바스켓 매매를 하고 있는 이제 상황에서 섣불리 이제 순환매 종목을 따라가기는 좀 힘들어요. 그걸 알고 미리 가면 좋겠지만 수급 동향을 매번 확인해서 그걸 100%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 선물과 옵션을 가지고 지수의 조정을 어느 정도 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바스켓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서 선점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당일 순환매가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단타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장세 같은 경우는 따라가지 않는 장세가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오히려 수익이 크게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스켓 매매를 따라가지 않는 게 오히려 이득입니다. 지금 당장 쫓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면서 쫓아가는 게 좋은 모습은 절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좀 이것저것 얘기를 드린다고는 했지만 미국이 가려고 하는 이제 모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달러에 대한 이 포지션을 굉장히 더 공고하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달러 지수나 뭐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나 위쪽에 있는 이정표들을 보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아직까지 그들의 이제 가려고 하는 모습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짧게 올라가느냐, 길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달러가 전 세계에 얼마만큼 수요, 필요로 하겠냐라고 하는 이 이벤트의 크기가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크게 올라가게 되면 크게 올라갈수록 달러에 대한 수요가 커진다. 안전자산으로서의 도피처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결국 경기 침체나 어떤 특정 사건들이 생길 거고요. 짧게 생긴다는 말은 어떤 단기적인 문제가 쇼스퀴즈나 혹은 유동성 문제로 인해서 생길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맞춰보자면 경기 침체는 25년, 26년 사이에 올 수 있다라는 게 제 기준으로는 거의 90% 이상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죠. 아마도 지금은 제 기준으로 보자면 짧게라도 시장을 흔든 모습들을 보이면서 여기를 어떻게든 먹으려고 할 거예요. 여기를 먹으려고 하고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강력하게 여기 올라간다고 하면 증시는 크게 떨어질 겁니다. 증시는 크게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니까 인버스를 어떻게 또 잡아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왜냐? 조정파형 제가 공부할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정파형은 좀 어렵습니다. 조정파형은 지금도 저는 어려워요. 조정 파형의 종류도 많을 뿐더러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심리적인 변동 사항이 파형으로 이제 얽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들께 계속 말씀드렸지만 웬만하면 이 구간 저는 시작하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을 건데 지속적으로 이제 지켜보면서 여러분하고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기회를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베스킨 매머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물 옵션으로 시장을 이렇게 흔드는 상황에서는 현물 매매가 쉽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포지션 잡고 그냥 버티는 게 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 있는 지정학적인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본 시장이 한국 시장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일본 시장이 한국 시장보다 굉장히 강한데 그 부분이 영향이 좀 있어요. 한국 시장 보시더라도 일본 시장과 비교를 해보자면 여기서 올해 8월이겠네요. 올해 8월 이후부터 변동성이 굉장히 차이가 나기 시작했죠. 여기서 한국 시장은 아래쪽으로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반면에 일본 시장은 강하게 또 올라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엔화 약세가 더 두드러질 겁니다. 한국의 원화 강세 대비 일본의 엔화 약세가 상대적으로 좀 두드러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달러 대비 양국의 통화는 강세를 하고 있어요.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엔화가 약세다. 한국 돈에 비해서 약세고 한국 돈은 굉장히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못 올라가는 이유가 제가 봐서 향후를 위해서고 그리고 일본에 좀 더의 강한 부흥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국 시장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일본 시장과 반대로 조금 가면서 오히려 더 강세를 보였던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엔화와 한국의 원화가 좀 강세가 조금 뒤바뀌었던 상황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또 역의 관계죠.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도 이런 한국 돈 그리고 일본 엔화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게 결국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을 약간 죽이기 위한 거예요. 제가 이 중국 시장 보여드리면서 이게 정상적이진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손을 들면 금융시장을 개방할 정도까지 이제 달러가 굉장히 요구되는 상황이 오면 여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굉장히 엑소독스 형식으로 중국을 거의 죽이기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경기가 정말 꼬그라져서 한 번에 위기가 오겠죠. 그게 이제 이번에는 중국의 위기가 될 것 같은데 중국으로부터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와서 결국 한국, 대만, 일본 이렇게 3개국 정도로 흘러갔지만 그 돈들이 나중에 어디로 흘러갈까를 생각해보면 인도 그리고 중국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물론 일부 동남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쪽으로 흘러가겠지만 중국을 죽일 거냐 살릴 거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향후에 중국이 만약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중국은 진짜 패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공산당 정권이 무너질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지금은 북한도 약간 이제 간을 보면서 중국과는 손절 형태로 가고 있고 러시아 쪽과 좀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자체가 이제 정권 붕괴가 중국과도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전쟁 그렇게 오래 저렇게 못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여드렸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번 주까지 거의 휴무일 텐데 이런 모습들이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정치 경제적인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가져가면서 트레이드를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트레이드하는 게 낫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흘러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중국을 그냥 바로 죽일 것 같지는 않고 달러가 급격하게 필요한 시점까지 저희 IMF 때죠. IMF 때처럼 돈을 빼서 drain out 시켜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금융에 굴복시키는 거죠. 자본에 굴복시킬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모습 나오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위로 아마 치솟아 오르는 모습이 향후에 어느 정도 좀 나올 거라고 생각돼요.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 디플레이셔너리한 상황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만들지 않은 저임금 국가가 필요해요. 그걸 어느 나라로 가져갈 거냐를 이제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고, 금융은. 저는 중국을 그냥 버리진 않을 거다. 80년대, 70년대 중후반부터 80년대부터죠. 80년대부터 여기서 나왔던 장기적인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황을 보더라도 돈을 엄청나게 풀고 이제 시장이 화랑을 가는데 여기 돈을 엄청나게 풀었단 말이죠.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 시장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통제될 수 있었던 건 중국의 등장 때문입니다. 중국의 등장. 중국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돈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성장을 했음에도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기지 않았던 건 그 중국이란 나라가 달러 국채를 엄청나게 흡수했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그 돈들을 중국에서 저임금으로써 생산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중국도 선장을 하고 달러도 전 세계에 풀리면서 중국과 일본이 대부분의 미국의 국채를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중국이나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뭐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나라들이 있겠죠. 한국, 일본, 대만 또는 뭐 동남아, 인도 이런 국가들에서 중국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어요. 대신해 주면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버틸 수 있게 저물가로 조금 유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한국 시장이나 뭐 미국 시장이나 조정은 좀 있을 수 있고 조정의 발생은 이번 주에 할 거다. 다만 이게 반드시 이번 주에 뭐 조정이 마무리돼서 완전히 시장이 돌아설 거냐 그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시장 조금 더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할 때 이정표들은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겠죠. 꺾여서 내려올 것이고 시장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괜찮을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번 주 나올 수 있는 다른 것들 다 봤고 뭐 미국 시장도 여기 전체적으로 봤지만 순환매 여전히 돌아오고 있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순환매 돌아오면서 올라갈 종목 올라가면서 대부분 시장이 크게 죽지 않는 모습입니다. 순환매가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패드와치들 보더라도 아직까지 금리를 왕창 내리는 건 아니다. 왕창 내리는 거는 내년, 올해 말, 내년 초쯤 내려가야지만 이렇게 조금 강력하게 내려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3% 전후까지는 내려가고 난 이후에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네요. 3에서 2%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투자기에는 여기서 오겠죠. 여기서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시장도 지켜보고 한국 시장도 계속 지켜보고 있지만 크게 여기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오늘도 시장 지켜보면서 내일까지 지나고 나면 이번 주 변동성이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일단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요 지지저항 구간에 또 한 번 들 것이기 때문에 향후 나오는 변동성이 얼마나 클지도 한번 지켜봐야 돼요. 휴무하시면서 영상 한번 지켜보시고요. 금요일 또 한번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